오늘 오후 3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항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치 그런 것들을 짜놓은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권한대행을 사퇴를 했습니다. 앞으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와중에 대법원이 명백한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을 하는 결정을 오늘 내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여러분들께 지금 노동절 맞아서 인사 메시지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바로 오늘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정현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좀 안녕한 나날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안녕하지 못한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어서요.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의 민주격양, 대법원의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 이렇게 입장을 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정이 운운하면서 탔고 있고요. 대선 후보 교체하라 일단 소리를 좀 하더군요. 일단 몇 가지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건이 배당된 거를 뒤집고요. 이것을 9일 전입니다. 전원 합의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원 합의체로 변경을 하면서 관련된 심리를 할 텐데요. 지금 9일 만에 오늘 선고를 내린 거고요. 지금 12명의 대법관들이 일단 관련된 심리를 했는데 심리를 2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2심의 원심에 대한 부분들을 쭉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무려 지금 6만 장이 넘는 사건 기록이 있습니다. 6만 장이 넘는 사건 기록을 지금 제대로 본 것인지 이거 의구심을 가질 수 없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례적으로 빠른 속전속결에 판결을 내는 게 좀 이례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로 이 사건을 변경하고 그것도 9일 만에 이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6만 장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읽기나 했나 제대로 심리나 했나 한마디로 이건 졸속 심리다. 이미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졸속 심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의 1심에서 나왔던 거를 그대로 해서 원심을 다 뒤집었는데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입니다. 작년 10월에요.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게 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장 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이 사건 판례가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재판의 판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작년 10월에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무죄를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이 주로 어떤 부분 합니까? 이미 나와 있는 판례를 준거를 해서 관련된 상고심 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된 무죄 판례가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소위 잉크도 마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를 스스로 뒤집는 스스로 지금 자기 부정을 한 게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요. 다수 10명이 지금 파기환송을 결정했고요. 단 2명의 대법관만이 2심 전체 무죄를 선고한 2심의 의견에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참 우려했던 바가 벌어졌습니다. 12명의 재판관 중에서요. 윤석열이 지명한 사람이 9명, 한덕수가 얼마 전에 지명한 사람 1명, 2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당사자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결론 내린 게요. 내란 속의 윤석열의 알박기 결과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이 정치 개입, 특히 대선에 대한 개입을 한 이거는 명확한 사법 쿠데타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에 내란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원심에 대한 부분들을 상고심에서 할 때는 사실
심리가 굉장히 좀 숙고의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광석화 마냥 9일만 했다라는 것.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변경했던 것. 이게 정치도 그저가 이미 깔려 있었고, 아니 6만 장이라는 것을 지금 9일 만에 어떻게 다 있습니까? 이 사람도 그럼 밤새 잠도 안 자고 읽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분량이에요. 이게 제대로 심리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데 이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재판관들의 성향이 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의 대법관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정치 성향을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윤석열의 내란 수계 윤석열의 알박기 결과로 오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는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이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마지막 보루라고 했는데 이거 사법 정의는 안 세우고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정치 개입은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대법관들 정치 개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대법관들 즉시 수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거 바로 고발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대법관들의 정치 개입 저는 수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응? 야, 진짜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대통령은 대법원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고법으로 다시 파기환송이 됐지만 다시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관련된 재판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도적인 다수의 견해, 물론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압도적 다수의 의견은 6월 3일 대선이 벌어지기 전에 파기환송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지금 압도적 다수의 중론입니다. 그게 맞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이미 정치화가 된 것뿐만 아니라 내란의 그림자에 가려진 내란의 그림자에 이미 깊게 드리워진 내란의 물이 든 저는 대법관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법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구속 취소를 허가해준 내란 종조자 쥐기현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사법부 내에도 내란 법적 카르텔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긴장을 놓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33일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 대법원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뭐 규탄을 해도 부족할 상황이죠. 서둘러서 저는 대법관들의 이 정치 개입, 대선 개입과 관련돼서 공수처 고발을 해서요. 빨리 수사를 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